안녕하세요. 오늘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요. 제가 궁금했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확인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어, 제 영상은요,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편집이고요. 깔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ELW는 지금은 매매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단기 관심 가지는 종목과 그리고 지금 창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제 복귀 영상이기도 하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것들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요. 오늘 핫했던 그 뉴스 중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지금 오늘 결국에는 한방TV 주식님이랑 주식단태님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핫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영상 있죠? 이 영상들이 굉장히 핫한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보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사기에 대해서 관대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기 많이 당해 보셨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기꾼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사기꾼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사기꾼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딱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랑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 있고요. 만약에 말의 행동이 좀 다르더라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적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행동이랑 아예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발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100%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 막론하고요. 네, 적어도 미안한 이게 없다 그러면 적어도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거를 글쎄요. 저도 사기를 많이 당해봐서 그런 건지 일단 사기꾼의 그런 정말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한 적어도 사과라든지 미안하다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사기꾼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은 잊지 않는데 사기꾼들은 사과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표현도 안 합니다. 그래서 행동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오늘 가장 핫한 내용은 아마 이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저 개인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선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결국엔 수익을 내는 영상을 만들잖아요. 영상을 만들었을 때 잘 보시면 거래 대금이라든지 그리고 차트를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미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 언제 내가 어떤 환경이 되면 매수를 할 거다 라고 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 믿고 공부도 하시고 영상도 보시고 차트 공부도 하시면은 수익도 많이 나시고 아마 실력도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수익을 내기 위한 매매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매매를 하는 이것도 다 포토샵으로 다 돼요. 어느 정도는 이제는 포토샵으로 다 되는데 어쨌든 동영상으로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거는 다 걸러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재밌는 영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적어도 이분들처럼 그래도 한번 주식님 같은 경우도 실력이 나름 많이 높으시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단태님도 사실은 설명은 잘할 수 있는 걸로 같은데 지금 이번에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사기꾼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행동을 안 지킨 말이랑 행동을 일단 네, 안 맞는다 그러면 저는 보통은 그런가 보다. 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이제 보통 넘기는 사람이 돼버려서 일단 저는 제 견해는 그렇게 됐고요. 저는 저대로 오늘 저의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한 거 뭐 조금 전에 제 잔고 보여드렸는데 제 잔고에 이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돈의 변화가 생겼죠.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누르면 시간이 돼서 딱 시간 냈죠. 네, 입고됐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 일부랑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일부 해가지고 입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입고가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입고를 더 한다 그래서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돈을 더 넣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잘해보는 사람이 돼보려고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전자 뭐 이분 첨단 소재, 크리스탈 신소재 뭐 이렇게만 종목이 남았는데 실제로는 매매를 네, 이렇게 꽤 많이 했죠. 꽤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한동화선 쪽은 오늘 일부는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자 우선 자 시황 이거 먼저 뭐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뉴스 잠깐 보면은요 미래 ING가 뭐 상승했다는데 저 이런 거 안 봅니다. 네. 오렌트 전공 자동차 부품 업계 기대감 회복 기대감 때문에 맨 처음에 올라왔던 종목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덕양산업이 있었는데 덕양산업이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쉬는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두 가지 종목이 등장을 했죠. 디젠스가 있고 네, 오렌트 전공이 있는데 저라면 디젠스를 매매를 할 거고요. 지금의 이 형태는 사실 좀 트릭이 있을 수 있는 형태긴 한데 월봉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면서 두 가지 종목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는 됩니다. 아침에 일찍 뭐 빨리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일단 뭐 짧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전에 덕양산업이 좀 강하게 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검색 도구가 있어요. 제 검색 도구 조건 검색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종목 때문에 좀 아쉬워요. 아진산업, 실리콘2, 서현이와 있을 때 이 서현이와랑 아진산업 이 종목들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거를 매매를 못했어요. 좀 사실은 이게 매매가 분명히 가능하긴 한데 상한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서 그냥 배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잘 움직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가운데 네, 저는 이렇게라도 종목을 좀 찾아보는데 뭐 1승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네, 또 들어가긴 했지만 뉴스로는 좋은 뉴스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아니고 지금 뉴스 내용에 보기에서도 네, 여기에서 뉴스가 등장했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네, 제가 보고 있는 쪽에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뉴스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네, 저장을 해둡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떨어지면은 매수해보지 않겠나 싶은데 그 외에는 아마 접근을 안 할 겁니다.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중에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그나마 뭐 에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 이 봉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봉, 네, 이 봉을 보고 매수를 해봄직 했는데 일단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검은색 위에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요즘에는 매매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슈어소프트 테크를 아쉽게 지금 이 종목이 좀 아쉽죠. 이 종목을 매수를 계속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계속 하거나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쉬운 뭐 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아진산업도 그렇고 네, 다른 종목들 가운데는 뭐 애경케미칼 정도, 네, 애경케미칼 정도도 좀 아쉬운 정도 느낌이 드는 건데 어쨌든 이 종목들 가운데 내일 매매를 할 종목 같은 경우는 딱 하나요. 네, 디젠스만 저는 볼 거고요. 디젠스 외에는 다른 종목은 정말로 상승을 하는지를 좀 확인하고 그 후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한동가성은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주식을 그냥 신용 매매가 되길래 제가 여기서 매도를 했죠. 네, 신용 매매가 되길래 이 지금 가지고 있던 물량을 신용으로 바꾼 겁니다. 그냥 여기 바꿨어요. 여기요. 네, 금액이 지금 107주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늘었죠. 네, 100만 원 정도를 얹어가지고 지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요. 합을 눌러놓고 보게 되면 위사이텍은 계속 그냥 들고 있는데 오늘 밑으로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손해가 좀 더 커졌죠.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오늘 매매를 잠깐씩 했습니다. 뭐 많이 매매는 한 건 아니고 조금 아쉽게 매매를 뭐 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일단 금액 자체는 많이 찍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내려왔을 때 잡았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변화를 주고 있는 매매 방식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 중에 하나는 일단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만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루닛은 제가 계속해서 뭐 홀딩하면서 들고 있었다가 오늘 시장에서 여기 앞전에서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장의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네,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을 했을 때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 이제는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봉의 흐름과 모습을 보고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연습하면서 지켜볼 예정이고요. 애견케미칼도 계속 노려보고 있다가 아침에 시장이 주도주가 아니니까 매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에코프로가 밑으로 빠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잠깐 저도 에코프로에 차라리 들어갔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걸 왜 매수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향을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이제 사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힘이 있는 이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자꾸 내려왔다 올라오는 이 반등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뭐 반등할 수 있어요. 반등할 수 있는데 제가 매매 스타일을 애초에 계속 바꾸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단 에코프로는 던졌습니다. 손해는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던졌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기준 잡고 일단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부를 파였지만 내려오는 구간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의 중심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선 위에 있지도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던지고 다시 보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이렇게 했고요. 내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중요한 날이 돼요. 네,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내일 중요한 날이에요. 내일 10시 반 전에 양봉이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게 되면 이 종목은 전고를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도 매매를 잠깐 했습니다. 지금 만 4년 만에 지금 구제역이 발생을 했고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지금 이제 어제 뉴스 같은 걸 봤을 때에 구제역을 구제역 그 청정구역 있죠? 청정나라 청정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지정받으려고 했다가 이번에 얼그러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얼그러진 것 때문에 분명히 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주식에 돈을 불러오는 힘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잠깐 뒤늦게 일단 매매를 했고요.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할까 하다가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구적이 더 많이 퍼지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성미생물은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질병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목숨에 위협을 가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끝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매매는 더 추가로 안 했습니다. 만약에 단발로 끝나지 않는 형태의 모습이 지금 앞으로 흘러가는 일주일 동안에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면 일단 매수에는 가담을 할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도가 칠 줄 알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파도가 안 치면 파도 타기를 해야죠. 근데 파도 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낚시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날씨가 좋으면 낚시를 하러 가야죠. 그런데 날씨가 안 좋은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낚시를 안 하면 되죠.
네,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딱 그거입니다. 네오오토는 제가 여기에서 잠깐 들어갔었어요. 이제 장중에 들어갔다가 이것도 같은 마인드였어요. 이게 뭐 여기서 내가 사는 게 이거는 내가 지는 자리인데 이건 좀 아닌데 시장의 중심도 아닌데 이걸 왜 샀지? 그냥 말자. 그러고서 이제 뭐 잠깐 어부지리 수익 잠깐 났을 때 매도했습니다. 자, 뭐 다른 종목들 뭐 에건 케미칼도 이제 샀었고요. 코스메과 코리아 같은 경우도 잠깐 들어가서 연습하는 정도 느낌으로 매매를 잠깐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중심이 되었었던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이제 더 굳히고 있고요. 삼화전자 같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었다가 내려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매하면 수익을 주는 구간이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에 이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시 한 번 더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지지하는 모습이 일단 보여졌고요. 내일 저점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저점을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할 때 매수해 놓고 10시 반까지 상황을 한번 보고 밑에 이제 지지를 받고 되돌리려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거를 홀딩으로 스윙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탈을 할 것이냐 이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위세텍이라든지 한동화성은요, 우선 한동화성은 제가 목표로 잡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은 바로 29,000원이고요. 2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보마그네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만한 종목이 이 대보마그네틱이 좀 비슷하네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쭉 내려왔죠. 쭉 내려오고 나서 그 이후에 모습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밑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구간을 보통 골을 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주식 단테님이 얘기하는 골파기, 골파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있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선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 선은 3일선인데 3일선이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결국에는 한 달, 두 달, 한 달 여기서부터 매수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자기 본전에 왔다 가는 그런 액션을 보여줬어요. 이것이랑 비슷한 종목이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었던 이 웰크런 한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쭉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반 정도 됐을 때 일단 자기 돈을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것처럼 한동화성도 결국엔 저런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세 아이텍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가려고 하는 골파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골파기가 되어야 이제 상승을 하겠죠. 이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손해액이 지금 걸려있는 게 얼마인지 이걸로는 안 잡히는데 여기 있군요. 65만원인데 뭐 10만원씩 해가지고 6번 수익을 내면 65만원이 채워지죠. 그러면 이거를 매도한다든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예정이고요. 한동화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올라오면 매도를 할 거고 여기 11선을 빠르게 돌파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빠르게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매 관점을 잡고 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중심에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 뭐 슈어, 소프트, 테크 이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보여줬던 아진산업 뭐 이런 종목들 시간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 매매하려고 하고 있고 JYP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순수익으로 지금 실적 발표했을 때 영업이익이 420억이었는데요. 가끔 뭐 저는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420억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인데 3조 4천억의 1%면은 340억이에요. 그러니까는 약 뭐 한 1.5% 정도 될까요? 시가총액이 1.5%를 벌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비싸져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랄까요? 거의 얼마인가요? 400억인데 4조면은 거의 100배 육박하는데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을 버는 것보다 100배 육박하고요. 만약에 영업이익률을 10%로 잡았다고 하면은 매출이 4천억인 셈이긴 하는데 4천억의 시가총액 뭐 고민 좀 헷갈립니다. 매출액이 있으면은 10배 정도 되는 게 시가총액이 잡히는 게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좀 헷갈리긴 해요. 물론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또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차트로 승부를 해야 되는 데에는 승부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정말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삼화전자도 지금 내려오게 되거나 뭐 했을 때 일단 30분 봉의 위치 10시 반 전까지의 모양을 보고 나서 판단을 내리는 연습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해서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니까요. 한번 목표를 잘 달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앞에 뭐 이것저것 말이 길었었는데요. 앞으로 저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어떤 종목이 정말로 잘 가더라 아니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이 결국엔 이평선 방법인데 이평선 방법을 쓰다가 진짜 골로 가는 경우가 뭔지를 이제 차트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완전히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평선 매매를 할 때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버는 데 제가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을 테니까요. 많이 한번 봐주시고요. 피드백도 해주시면 저는 또 적극적으로 그 피드백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